포항시가 지난주 열린 포항국제불빛축제 관람객을 184만 명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인원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 여행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국인은 다양하지 못한 쇼핑 인프라를, 외국인은 언어 소통을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포항의 한 장애인단체 여성들이 수년간 직장 내 성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철저한 사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경주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은 살 것이 없다는 점을, 외국인은 언어 소통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경주의 관광실태 보고서를 김철승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주 방문지에 대해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불국사를 1순위에 올렸습니다. 내국인은 이어 동궁과 월지, 동궁원을 들었고 외국인은 경주월드 석굴암 순으로 답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 주목할 만한 점은 동궁원과 불국사, 교촌 한옥마을의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한옥식으로 돼 있으니까는 그런 것도 참 보기 예쁜 것 같고, 카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쉬기도 편하고, 뭐 떡 만드는 것도 재밌고, 좀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행 만족도는 내국인은 74.9%, 외국인은 91.8%로 외국인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재방문 의향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장 불편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외국인은 언어 소통과 안내판, 대중교통 이용 순으로 답했고 내국인은 다양하지 못한 쇼핑 품목과 비싼 물가를 꼽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오고 가끔씩 오는데 딱히 뭐 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관광 발전을 위해 내 외국인 관광객 모두 역사 전통문화 관광자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개선 또는 추진해야 할 사업 1순위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주시가 동북지방통계청에 의뢰해 지난해 경주를 찾은 15살 이상 내 외국인 관광객 4,70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설문조사한 것으로 경주시는 조사 내용을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가 포항국제불빛축제 관람객을 184만 명으로 집계한 가운데 인원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관람객 수를 집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4일 동안 포항시 인구의 4배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는 추산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불꽃쇼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동해면과 송도동, 환호동 주민을 집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부산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복선 전철 건설에 8,600억 원, 포항에서 삼척 걸리는 단선 철도 건설에 5,500억 원을 투입해 동해선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은 동해선을 부산 울산 간 복선 전철과 울산 포항 간 복선 전철, 포항 삼척 간 단선 철도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부산 일광에서 태화강, 신경주 구간의 복선 전철은 2020년 완공과 개통을 목표로 올해 공정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경북도 내 농작물 피해 규모가 243헥타르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47헥타르로 가장 많고 이어 상주, 영주, 영덕 등의 순으로 작물별로는 고추, 포도, 콩 등의 순입니다. 가축 피해도 급증해 지금까지 닭을 비롯한 가금류 34만 7천여 마리, 돼지 3,900여 마리 등 3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 속 70대 치매 노인이 보호시설 차량에 7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량 갇힘 사고는 어린이와 노인 같은 노약자에게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79살 이모 할머니가 주간 보호시설 차 안에 7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쯤. 폭염 경보에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 씨는 의식을 잃고 생사를 헤맸습니다. 동승했던 요양보호사와 운전기사 등 시설 관계자 누구도 이 씨가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도 가정에서는
센터에서는 그냥 안 오셔갖고 그런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 동서하시는 선생님이 아니서 그냥 아침에 오셨다 분명히 그래갖고 확인합니다. 당시 차량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이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차하면서 차량 내부를 살폈는데 못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니까 조금 확인을 했었어요. 시설 관계자와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끝낸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 시기에 바깥에 세워둔 차량은 내부 온도가 50, 60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밀폐된 차 안에 오래 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4살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숨지는 등 차량 갇힘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후속 대처가 나오지만 그때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재발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런 뭐 유치원 얘기만 들었는데 이런 중앙보호센터도 마찬가지 그런 태워가고 태워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소한 방심이 부른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 속에 정부 차원의 확실한 예방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경산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으며 이는 지난해 첫 발견 시기보다 3주 정도 늦은 것으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가 시행하고 있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전체 인구의 10%에게만 발송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주 지진 이후부터 자연재해 발생 및 대처 요령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6월에 600여만 원, 7월에 700여만 원을 들여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난문자는 노인 돌봄센터 직원, 경로당 지킴이, 이통 반장 등 5만 5천여 명에게만 발송돼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장애인 단체 여성들이 수년 동안 상습적인 직장 내 성폭력에 시달려왔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여성단체 등 70여 개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사실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여성회 등 75개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직장 내 성폭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의 한 장애인 단체장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수년 동안 같은 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여성 등 6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러 왔다며 비판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툭툭 치거나 만지는 성추행으로 수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차 가해 행위도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매번 이야기했어요.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찾아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보고 회장님한테 달라든다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들 장애인 여성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작업장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단체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취업하기란 정말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취업 자기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표현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단체장 A씨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 간에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니까 법에서 밝혀지겠죠. 조사해서 밝혀지죠.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경찰은 피해 여성들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A씨의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내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경상북도가 권오열 전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을 재정특별보좌관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예산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권 특보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국비 확보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TF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국장과 5개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포항 환동해 본부에서 일하게 되는 해양수산국장에는 임성희 부이사관, 울릉 부군수에 김헌린 서기관을 임명했습니다. 김경원 해양수산국장과 최성훈 울릉 부군수는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동해안 저녁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경주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뜨거웠던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한낮 기온 29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면서 절정에 이르렀던 더위보다는 기온이 낮아 오늘만 같아라 라는 마음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8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기상청은 8월 폭염의 강도를 좌우하는 티베트 고기압이 점점 더 강해져서 사상 최악의 8월에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염에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오존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 낮이 되면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고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밤 마무리 잘 하시고요. 8월에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YWCA는 오늘 포항 죽도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일회용 비닐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닐은 420장으로 이는 독일의 6배, 아일랜드의 20배, 핀란드의 100배에 이릅니다. 1970년대 포항의 휴양과 교육의 중심지였던 송도동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 사업은 포항시가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오는 2020년 완료됩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송도동 일원의 송도학당 건립과 마을 경관 개선 등의 사업으로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해 유동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간포읍과 양북면 등 동경주 지역 3개 읍면 주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포읍 발전협의회와 양북면 발전협의회, 양남면 최인접 5개 마을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동경주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주민 동의를 얻지 않고 결정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당장 철회하고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K3 경주 시민축구단에서 측면 공격수 김지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김지민은 빠른 발을 활용한 과감한 돌파가 장점인 선수로 지난 25일 FA컵 32강전에서는 부산을 상대로 선제골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7기 핵심 과제인 투자유치 20조, 일자리 10만 개 달성을 위해 경북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산업부 차관을 지낸 김재홍 전 코트라 사장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금융인, 기업가, 산업단지 조성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